너무 좋죠? 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31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벌써 30일째입니다. 네. 와, 순식간에 30일이 지나가네요. 금방금방 지나가서요. 네, 행복하게 시간이 지나가니까 더 즐거운 것 같아요. 네. 오늘 할 페이지는요, 예, 여기 네 번째 단락, 큰 단락에 불안에서 해방되려면, 불안에서 해방되는 방법들이 이제 나와 있는 단락인가 봐요. 네 번째 단락. 근데, 여러분들이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걸 먼저 알아야 돼. 내가 불안한 건 나 불안하지 않은데? 보통 물어보면 그래요. 옛날에 저는 이제 그러니까 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내가 불안하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불안한지 몰라. 불안한데 불안한지 몰라. 그럼 벗어날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 옛날에 이제 그 의식 도표 이렇게 보면은 20에서 1000까지 있잖아요. 그걸 단계를 막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 설명을 들으면, 나는 그래서 내 상태가 의식의 밝기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까? 라고 하면은 그 보통 어떤 분들은 간혹 그래요. 저는 600인데요. 그러세요. 돈에 대한 것도 해탈해서 600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면 600인지 50인지 구분을 못 하시는 거예요. 50은 무기력, 그러니까 무감정, 완전 포기한 상태. 그러니까 있어가지고 내려놓는 거랑, 나는 너무 풍요롭게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내려놓는 거하고, 없어서 아예 자신감이 없어서 포기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포기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구분을 못 하시는 거예요. 포기한 건지 나는 그냥 다 해탈해서 평화로운 건지. 근데 그거를 이제 구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불안에서 해방되려면, 그쵸? 그럼 내가 불안한지, 그냥 기쁨을 느끼고 있는 건지, 순간순간 불안한 걸 느끼나? 그쵸.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어야, 거기서 정확하게 알면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불안에서 해방되려는 거. 다 불안한 마음이 있답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삶이. 인간은 태어나면서요, 분리가 돼요. 태어나면서. 그래서 그 어떤 신하고 또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부모님하고 또 이렇게 태어나면서 분리가 되면서 이렇게 불안감을 느낀대요. 느끼기 때문에 그 불안에서 완전히 편안해지는 단계가 또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봅시다. 불안에서 해방되려면 19번 이제 빨간불 177페이지입니다. 빨간불. 네, 책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네. 도시에는 어둠이 깔리고 있었다. 나는 호텔로 가는 발걸음을 돌려 세느 강변을 걷기 시작했다. 별처럼 반짝이는 에펠탑을 등지고 유람선이 불빛을 밝히며 지나갔다. 벤치에 앉아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들과 한가롭게 강변을 산책하는 중년 부부들도 눈에 띄었다. 파리의 밤 풍경을 만끽하며 나도 천천히 걸었다. 이 순간을 사는 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해빙을 하면서 새롭게 배우게 된 교훈이었다. 네, 해빙을 하면서 제일 큰 핵심이 그거죠. 네, 이 순간을 사는 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고 그랬어요. 이 순간을 사는 것. 근데 많은 분들이요, 정말 의식이 엄청 높지 않은 다음에는 다 이 순간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순간 사는 것 같죠. 우리는 이 순간을 사는 것 같아요. 그쵸? 지금 막 있죠. 책모닝을 하고 또 이제 사무실 나갈 준비를 하고 이 순간순간 사는 거는 같지만 이 순간 살지 않아요. 과거를 사는 거예요. 과거에 영향을 끼쳐서 사는 거예요. 과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을 미치면서 산다. 그래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근데 이제 좋은 영향을 미치면 괜찮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영향을 미쳐서 살고 있나, 끼쳐서 살고 있는지 그걸 알면 참 좋겠죠.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여기 우리 회원님 어제 저녁에 만났잖아요. 그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여기 계세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기억도 안 나요. 이제 이렇게 왜냐하면
과거에 어떤 사건들을 찾아서 그거를 제 맥락을 바꿔야지만 편안해져요. 사실은 불안에서 해방되려면. 근데 그 사건이 무엇인지 찾아야 되는데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없으면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살아요. 아우 100% 과거의 영향을 받고 삽니다. 100%입니다. 정말 의식이 아주 높으신 분들 아닌 다음에는요. 정말 100% 영향을 받고 살거든요. 그래서 아닌데요 하는데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빠에 대한 기억도 막 있는 거예요. 아빠한테 영향을 받고 있는 걸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쵸? 어제 느끼셨을 거예요. 이상하다. 얘기하다 보니까 아빠에 대한 기억이 나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또 있잖아요. 어떤 얘기 하셨어요?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어때요? 눈물이 글썽글썽글썽글썽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차를 마시고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대화를 나눠서 행복한 시간인데 과거를 생각하니까 눈시울이 그냥 글렁글렁글렁 거려요. 그럼 그 순간에 뭐예요? 몸은 지금 현재에 있는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있는 거예요. 과거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눈물이 글렁글렁글렁 한다는 거예요. 그쵸? 맞죠? 그래서 저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과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금 현재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 그래서 계속 저는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행복하면 됩니다. 그쵸? 저보고도 지금 행복하면 되고, 뭐, 사업을 하든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기쁘게만 그렇게 사람들 만나면 모든 게 다 잘 된대요. 근데 우리는 기쁘게 안 만나는 거거든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전에 어릴 때 엄마에 대한 어떤 상처 때문에 엄마에 대한 영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 그러셨대요. 왜 자꾸 엄마 하지? 엄마는 지금 나도 다 성인이 되고 엄마도 벌써 연세가 들으셨는데 왜 엄마한테 그러지? 그런데 태어났을 때 우리 아기가 제일 먼저 부모님한테 영향을 받을 때 엄마한테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에 대한 영향이 지금까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기억 때문에 지금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 순간을 살기 위해서는 과거의 어떤 잘못된 인식들, 생각들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없애야 지금 현재를 행복하게 이 순간을 기쁜 상태로 살 수 있대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행복하고 싶고 그냥 착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아까 일찍 들어오신 또 몇몇 회원님들이 아침에 3시 몇 분에 일어나니까 너무 행복해요 하고 막 있잖아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행복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 좋은데 그 순간이 계속 이어진다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뭐 오늘도 행복해야 되고 과거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 때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그 순간에.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내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이한테 내가 옛날에 과거에 이런 거 못 해줬었는데 하고 어머 하면서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죄책감을 그때 내가 못 해줬는데 그럼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현재 나의 뭐예요? 나의 의식의 밝기, 사랑의 밝기를 쫙 보면 과거를 생각하면서 지금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나의 에너지 자체가 순간을 살면서 행복해야 되는데 기쁨이어야 되는데 죄책감으로 540이 아니라 뭐야? 뚝 떨어져서 30 죄책감을 느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나를 자학을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과거를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생각했을 때 못해줬구나. 그게 아니라 그거는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 영향받지 말라고. 그때는 그때였을 거라고. 그때는 제가 또 의식 수준 자체가 사랑의 밝기가 몰라서 또 그래서 그때 그 수준이었기 때문에 몰랐던 거는 지나간 거고 현재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다음에 과거에 남편이 어땠는데 엄마한테 내가 이렇게 못해줬는데 막 이러면서 우리가 과거에 못한 걸 가지고 지금 있잖아요. 고통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배우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재맥락을 하면서 에너지를 높이는 거를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냐면 이 순간 그냥 이 순간순간을 느끼래요. 저도 이제
100% 하려고 노력 중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순간, 나는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그래서 우리 책모닝에도 참석을 했어. 너무 잘했구나. 그리고 이 하나하나 행동하는 거, 모든 것들이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하나의 찰나차의 성공을, 찰나찰나의 성공을 그냥 행복하고 기쁜 거로 맞이한다면, 그게 정말 그게 이어진다면, 그 시간이, 이 에너지가 이어지면요, 그냥 나는 행복인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다 어때요? 네. 행복해지는 거예요.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기쁜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안 돼도 좋은 일이고, 그쵸? 잘 돼도 좋은 일이고, 다 좋은 일인데요. 그래서 해빙에서 배우는 가장 큰 교훈은 이 순간을 사는 것이 어떻게 해요? 이 순간 행복한 것을 살고 기쁜 것을 느끼는 것이 뭐예요? 이 세상, 이제 모든 것을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죄책감을 느끼면 죄책감 느낄 일이 생길 것이고, 내가 행복을 지금 느끼면 나중에 행복한 일이 생길 것이고, 그래서 순간순간 각성해야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는 거. 네, 그래서 우리 이 순간을 우리 책모닝 같이 함께 하시는 회원님들은요,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갖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걸음을 옮기며 나는 자연스럽게 서윤을 떠올랐다. 처음에는 마치 신화 속 주인공에 대해 듣는 것 같았다. 7살에 행운을 가져다 줄 운명임을 할머니로부터 알게 된 뒤 10대 시절 고전을 마스터하고 20대에는 부자들이 추종하는 선지자가 되다니, 마치 소설 속에 나올 법한 이야기가 아닌가. 게다가 실제로 만나본 그녀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듯 신비롭고 매혹적인 여성이었다. 그래서 선뜻 다가서기가 더 어렵게 느껴졌다. 선뜻 왜 다가서기가 어려워요? 나하고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아서 다가서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나랑 비교를 하면서 나랑 다른 사람인 거야 하니까 다가서기가 어려운 거야. 근데 또 만나보면 뭐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쵸? 네, 똑같은 사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성공한 한 분들 보면 나하고 다른데 내가 막 다가서기가 힘들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요, 편하네요. 예전에는 저는 좀 더 많이 부자 있잖아요. 부자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제 아는 어떤 분도 이제 큰 회사에 저쪽 경산이라는 쪽에 큰 공장을 하시는 사장님을 만나 뵈러 갔는데 불편한 거예요. 왠지 불편하고 뭔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의식 아카데미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자꾸 열등감이나 이런 열등감 있는 것들, 막 자존심 상했던 것들, 이런 것들 자꾸 공부하고 막 이러면서, 아,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자꾸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 안 좋았던 그런 느낌들을 없애는 거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있잖아요. 몇 달 뒤에 6개월 뒤인가 또 한 번 이게 갔는데 편안한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부자에 대한 어떤 그 다른 느낌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편안해요. 이제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불편해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은요, 왜 그런가 찾아보면은 그걸 찾아서 원인을 찾아서 그 맥락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잖아요. 내 믿음을 바꾸면 달라져요. 그냥 똑같아요. 똑같은 거. 그렇죠? 그래서 이거 선뜻 다가가기가 어려웠대요. 네, 그렇지만 하지만 그것이 오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가까이에서 본 서유는 그 누구보다도 마음이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었다. 이런 건 좀 해야 돼요. 그렇죠? 배울 만해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마음이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도 함께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을 또 뭐예요? 경청할 줄도 알고, 아, 저 사람이 아파하는구나, 이렇게 공감할 줄도 알고, 이제 그런 사람이 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소한 감정까지도 세심하게 살펴주었고, 와, 나의 감정, 상대방의 감정을 세심하게 살펴주었대요. 평범한 나를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대해 주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쵸? 네. 만나면 만날수록 깊은 감동을 전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있잖아요. 깊은 감동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동을 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감동을 전할까요? 내 것만 찾는 거? 내가 이익만 되는, 나의 이익만 구해서 내가 돈 되는 일만 골라 한다면 사람들이 감동을 할까요? 알아요. 싫어해요. 그런데 뭔가 내 일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돕는다면, 바라지 않고 진심으로 돕는다면 그 감동이 굉장히 파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감동이. 그래서 만나면 만날수록 깊은 감동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시연님, 그렇죠? 끄덕끄덕 하시는데 하얗게 바르시고, 네? 감동을 전하는 사람.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라는 거, 내 이익, 아니면 내가 바라는 거가 없을 때, 그냥 순수하게 도와줬을 때 그 감동의 파장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나중에 저절로 선물 들어온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감동만 전하고 있으면은요, 나중에 그 파장이 올라와요. 근데 왜 나는 했는데 쟤만 칭찬해줘? 나는 왜 칭찬 안 해줘? 그러면 파동이 오다가요, 탁 끊어먹는 거예요.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막아버리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누군가한테 봉사할 때, 그쵸? 봉사할 때는 바라는 거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쵸? 내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누가 들어오시네요. 예, 박성민 님이 들어오십니다. 네. 네, 그래서 기자 생활을 하며 많은 이들을 만나보았지만 이렇게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품을 접한 건 처음이었다. 예, 이 홍주연 님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보신 거예요. 기자 생활을 하면서. 저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뭐냐면 저도 제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거든요. 만나고 저랑 연결되신 분들도, 그래서 제가 하게 된 일하고도 연결된 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도 만나 뵀지만 제가 딱 한 분, 정말 상대방을 존중하고 뭔가 10원 한 장 관계가 없는데도 진심으로 막 뭔가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그 느낌을 제가 잡았어요. 그분이 제가 귀인으로 딱 잡은 거예요. 귀인보다 더 큰 거죠. 그래서 그분의 강의를 제가 10년 동안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어떤 게 사랑인지, 진심으로 조건 없이 사랑을 해주는 건지, 우리가요, 내 생각을 탁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랑도 사랑인지 몰라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진심으로 누가 어떻게 사랑을 하고 있는지는 내가 내 생각을 좀 내려놓으면 정말 배려를 하고 있는데 배려가 배려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변에 내가 좀 내 생각을 좀 내려놓으면 사랑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상대방 존경하고 배려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우선은 내가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인품이 있는 사람들이 내가 되어야 되고, 먼저. 그런데 또 주변에 그러면 내가 그렇게 되면은요, 주변에 인품이 많으신 분들을 만나게 돼 있어요. 내가 그렇다면. 그럼 같은 장에서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어, 상대방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쵸? 네, 우리도 오늘 하루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쵸? 가끔 그녀의 개인적인 면이 궁금하기도 했다. 세상 모든 것을 통찰하는 삶이 혹여 외롭지는 않은지. 통찰한다면 에너지가 높은 거라서 외롭진 않을걸요? 제가 볼 때는. 결혼을 할 생각은 없는지, 보통의 사람처럼 갖고 있는 취미가 있는지, 나중에 더 가까워지게 되면 묻고 싶은 질문들이었다. 네.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서희님에 대한 궁금증이 막 생기는 거야. 관심 있으면 어때요? 막 궁금하죠? 그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때 핸드폰 진동이 울렸다.
평소 즐겨 찾는 쇼핑몰에서 세일을 알리는 메일이 온 것이다. 퍼뜩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다. 조금 전에 배운 헤딩 신호등을 써봐야겠다. 나는 빠른 걸음으로 호텔에 돌아온 뒤 얼른 컴퓨터 앞에 앉았다. 사이트에 들어가자 평소 마음에 두었던 옷들이 할인된 가격에 팔리고 있었다. 와, 70%, 아니 80%까지 세일을 하네? 한 벌을 살 돈으로 4대 벌을 살 수 있다는 거잖아. 저절로 콧노래가 나왔다. 아이보리색 실크 브라우스 40달러. 이건 출근할 때 블랙 스커트랑 같이 입어야지. 회색 면 원피스 60달러. 아이와 놀이공원 가는 날에 입기 딱이지. 퇴근 후에는 이 30달러짜리 파자마를 입고 편안하게 쉬어야겠다. 이제 헤빙 신호등을 사용해 볼 차례였다. 오른손 집게 손가락과 중지를 얼굴 앞으로 들자 가슴 깊은 곳에서 희열이 느껴졌다. 그 손가락을 타고 온몸에 엔도르핀이 도는 듯했다. 분명한 초록불이었다. 나는 만족감을 느끼며 결제 버튼을 눌렀다.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딱 결제 버튼을 누른 거예요. 초록불이다 라는 판단이 쓴 거예요. 그렇게 쇼핑을 마무리하려던 찰나였다. 갑자기 누가 내 뒷덜미를 잡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잠깐, 이왕 쇼핑하는 김에 내년에 입을 옷도 좀 챙겨 놓을까? 다시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철지난 겨울 옷들도 세일하고 있었다. 눈에 띄게 마음에 드는 것은 없었으나 시간을 끌며 물건을 살펴보았다. 그래도 이렇게 세일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지름신이 있습니다, 지금. 아, 많이 공감되는, 지름신이 많이 공감되는 그런 지금 단락을 읽고 있어요. 네. 아, 이거 미리 사야 되고 막 사잖아요. 세일할, 안 사도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안 사도 되는데 막 세일이야. 그러면 지금 지출 안 해도 돼. 근데 세일한다고 막 가져가. 그럼 더 많이 사. 그래서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을 막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왜, 원 플러스 원, 투 플러스 원 이러면 어때요? 한 개 사서 조금 들어갈 거를 한 개 더 준다고 해서 투 플러스 원 하면 더 많이 사잖아요. 그래서 두고두고 쓰긴 하는데, 참 그래요. 네. 이 빨간 스웨터는 너무 눈에 띄려나? 그래도 싸니까 일단 쟁이고 보자. 아, 되게 찔린다. 그쵸? 저는 찔리는 게, 찔리는 거. 이 화이트 셔츠는 비슷한 게 하나 있긴 한데, 그래도 일단 사놓을까? 3벌 사도 한 벌 값이잖아? 클릭 클릭. 옷을 마구잡이로 장바구니에 담고 나서 시계를 보자. 세일 종료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아니, 충동 구매를 이제 유도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 세일 시간 막 있잖아요. 막 불안하게 해가지고 빨리 이걸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록불이 들어올 수 있어요. 아, 이거는 내가 사면 안 돼라는 판단을 하기 직전에 막 충동 구매를 일으키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세일하는 그 시간을 막 호스트도 그렇지 않아요? 쇼핑 호스트. 네, 지금 있잖아요. 30분 남았습니다. 지금 동이 났습니다.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막 이렇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거 살려고 살까 말까 하다 어머머, 그럼 사야 돼요. 막 빨려 들어가잖아요. 속으면 안 돼요. 안 해도 되니까 질러버린다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 좀 많이 속았던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이런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 아이, 기회 많아요, 많아. 우리는 뭔가를 쓸 때 10번은 생각을 해보고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네. 많다는 거 흔치 않은 게 아니라 흔하다. 흔해서 여러 번 생각해야 된다. 진짜 나에게 필요한지. 그냥 사버리지 뭐. 시간에 쫓겨 어떨결에 결제 버튼을 누르고 말았다. 시간에 쫓겨서 그게 함정이었어. 그쵸? 그런데 기분이 좀 이상했다. 바늘로 콕콕 쑤시는 마음이 불편했던 것이다. 이거 봐요. 뭔가 이상했다니까. 이상하니까 뭐요? 마음이 바늘로 뭔가 콕콕 쑤시고 불편한 느낌이 드는 거야.
분명히 이게 이거를 아마 시간을 길게 줬으면 불편한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그럼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야? 그걸 못 느끼기 직전에 결제하라고. 그 반품하면 되죠, 뭐. 그쵸? 네. 그 목과 어깨가 뻣뻣해지면서 잘못한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냥. 목과 어깨가 뻣뻣해지면서 불쾌한 긴장감도 느껴졌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해빙 신호등을 사용해보고 나는 큰 소리로 외쳤다. 빨간불이다. 빨간불이었어요. 아니, 제가 우리 딸을 빨리 시집을 보내서 사위가 있거든요. 정말 안 쓰는 거예요. 정말 아끼고 있잖아요. 이야, 그 소비하는 그런 패턴들은 참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와, 정말 알뜰하고 검색, 한 10번 이상 검색해보고. 저도 예전보다 많이 바뀌긴 했는데, 읽어보니까 이제 빨간 신호등, 예, 좀 자제를 더 해야 되는, 자제 엄청 했어요. 지금 같으면 저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냥 무슨 행사 때 여행 갈 땐 당연히 그냥 새 옷을 입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지금 되게 많이 벗어났죠. 여행도 안 가, 행사도 안 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좋은 거라서 코로나 때문에 혜택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지출도 줄어드는 거고, 그 다음에 막, 이 아침에 있잖아요. 사무실에 모이세요! 하면 오시겠어요? 안 오시지? 근데 뭐요? 그거 안 깬단 말이에요. 깨실 수도 있는데, 안 깨시잖아요. 못 깨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 뭐요? 이 온라인 세상에서 다 모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한 56분 들어오셨네요. 그쵸? 50명이 앉아있다고 사무실이 생각해보세요. 가득 있는 거예요. 근데 온라인 세상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잖아요. 코로나 너무 좋아. 그쵸? 에이,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다시 주문 목록을 열어보았다. 두 번 주문을 비교해보자 차이점이 분명했다. 처음 고른 아이보리 브라우스, 회색 원피스, 그리고 파자마는 명백한 초록불이었다. 볼수록 편안하고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빨간 스웨터와 화이트 셔츠는 그 반대였다. 사진을 보는 순간 멀미가 나는 것처럼 속이 울렁거렸다. 잘못한 걸 알아는 거예요. 그쵸? 내 감정을 확인하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도 예전에는 내 감정을 확인하지 않고 내가 막 화가 나요. 이 화를 다른 사람들한테 막 화를 내가지고 이제 분출을 하던지 아니면 뭐요? 저는 화가 나고 기분이 안 좋거나 외롭거나 뭔가 기분이 안 좋으면요. 막 백화점을 간다든지 막 쇼핑을 샥 나간다든지 그래서 그 기분 안 좋은 거를요. 쇼핑하는 쪽으로 막 날려버렸어요. 그렇다고 기분 안 좋은 게 해결이 되나요? 안 돼요. 그 허전함을 순간은 메우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기분이 안 좋은 막 알코올 있죠. 술을 막 먹으면서 순간 해소시키는 거. 그거 순간 해소 있잖아요. 알코올 매일 먹는 거, 일주일에 두세 번 먹는 거 알코올 중독이라고 그랬거든요. 매주 먹어. 그거 알코올 중독이에요. 왜? 뭔가 내 마음속에 뭔가 불편한 게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몰라. 불편한 걸 모르고 뭐요? 술을 먹는 거야.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술을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찾아라고 얘기하죠? 아니에요. 내가 안 가도 되는데 내가 불편한 거 해소시키려고 막 그런 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내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를 알아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불안해하는 거. 불안해하면 왜 불안해하는지를 찾아서 벗어나는데 한 번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저거 10분 걸린 거예요. 10년. 10년 걸렸는데 여러분들은 더 빨리 하실 수 있어요. 더 빨리. 그래서 제가 10년 걸렸는데 그래도 제가 그랬잖아요. 주파수가 아직은 딱 맞지 않더라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딱 맞지는 않아요. 약간 뭐야? 이렇게 삐끌려고요. 근데 빨리 맞추려고 해요. 삐끌렸다 빨리 맞추고 시간이 좀 빨라지기는 했어요. 옛날보다. 그랬기는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감정을 확인하자. 내 감정 확인하셔야 돼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서둘러 두 번째로 샀던 물건들을 취소했다. 오, 잘하신 거예요. 그쵸? 취소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잔잔한 호수 위에 누워있는 것처럼 몸과 마음이 평온해졌다. 바로 해빙의 느낌이었다. 잘못된 거는 바로 취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편안하게 취소하면 된다.
인정하면 취소가 돼요.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네. 다음날 아침 창문 밖에서 쏟아지는 파리의 태양볕을 즐기며 커피와 크루아상으로 아침 식사를 했다. 빵을 베어 물자 크루아상이 입속에서 바삭하며 부서졌다. 행복한 거예요. 그쵸? 깊고 고소한 버터의 풍미가 입안 전체로 퍼져나갔다. 나는 기분 좋게 식사를 마친 뒤 가벼운 발걸음으로 호텔을 나섰다. 얼른 서윤을 만나 해빙 신호등을 써본 것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 잘한 거잖아요. 그쵸? 둥실 부푼 마음을 안고 서윤이 머무는 호텔의 로비에 서 있었다. 한참을 기다려도 그녀가 나타나지 않았다. 프런트에서 방으로 전화를 걸었으나 벨소리만 울릴 뿐 아무 반응이 없었다. 조금 이상했다. 말없이 약속을 어길 사람이 아닌데 순간 불안한 예감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호텔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그와 함께 그녀가 머무는 방으로 올라갔다. 직원이 문을 두드렸으나 방 안은 조용하기만 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에 가슴이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다.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쵸? 어딘가에 전화를 걸어본 뒤 직원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곧장 문을 열었다. 서둘러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갔을 때 누군가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였다. 가느다란 팔과 다리, 얼굴과 목을 감싸고 있는 흑갈색 머리카락. 바로 서윤이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서윤님이 아프셨나 봐요. 그래서 쓰러지셨나 봐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마지막 단락이고요. 오늘 할 거는요. 그래서